자, 관련해서 오늘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인데 오늘 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게 쌍방울이 비용을 대납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변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막 재판에 안 나오고 부인이 재판장에서 고성을 치고 박찬대 전 최고위원 등이 부인과 전화 통화하는 등등의 일련의 사건이 후루룩 지나간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공개하면서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부인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옥중 서신이 공개돼서 민주당 인사들은 자 봐라, 검찰의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A의 취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옥중 서신을 공개한 다음 검찰에 서신을 잘 봐라, 내가 사전 보고만 안 했다고 했지 사후에 대납 사실을 다 보고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라는 보도도 채널A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련의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옥중 서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찾아온 인사들이 야, 그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 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윗선이 요구한다라며 옥중 서신 써줄 것을 요구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물증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오늘 녹음 파일 공개할지 여부도 궁금해져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측 인사 2명이 지난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내기 요구하는 게 있냐라고 묻자 민주당 측 인사들이 윗선에서 옥중 서신 써달라고 한다, 검찰 탄압에 허위 진술했다라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은 이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이 접견 녹취가 있는 것으로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접견 녹취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그 녹취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냐, 위에서 옥중 서신 써달라고 한다. 자, 오늘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보도.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접견은 비밀리에 접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도관도 있고 접견에 배석한 사람들이 녹취를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저 대화가 녹취돼 있다. 그리고 녹취 파일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다. 그리고 그 파일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인사에게 민주당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검찰이 탄압했다라는 취지로 옥중 서신을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파악했다라는 게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건데 그 윗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뭐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구치소 면회에는 이제 특별 면회하고 일반 면회가 있죠. 이제 특별 면회는 이제 장소 변경 면회라고 해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아마 이게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면회를 한 걸로 보여요. 일반 면회는 다 녹취가 되거든요. 네. 특별 면회 할 때는 사실 이제 교도관이 입회를 해서 그 내용을 요약을 좀 기재를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 자체에서 오늘 영장 심사 때 이 녹취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완전 난리 나버렸잖아요. 난리 났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없으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없어지는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말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하고 이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걸 무력화시켜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 인사 2명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윗선에 뭐 내가 해줄 게 없느냐. 그러니까
윗선에서 요구하는 것이 검찰 탄압에서 허위 진술을 써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때 윗선이 과연 어디일까요? 물론 윗선이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밑에 있는 지도부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친명의 의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떠한 소통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검찰이 의구심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설사 이재명 대표의 허락이 없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는 직위가 있으니까 밑에서 알아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일단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은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증거는 명백하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적으로 치러지는 이러한 증거인멸 예. 행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정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정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일종의 사법방해 내지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저는 충분한 사법방해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판단이 됩니다. 윗선에서 좀 옥중서신 좀 써달래. 아니 그때도 갑자기 옥중서신이 등장해가지고 다들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봐라 이게 바로 진짜 증거 아니냐 이화영이 직접 쓴 이 편지 내용을 봐라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당시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옥중서신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서는 재판 국면이 바뀔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 사법방해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재반복될 수 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나 윗선 아니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잘 보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결제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고 백현동 사업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제를 한 서류가 있어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윗선이라는 말이 바로 나야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면 정무실장 누구가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도 그런 변호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변호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검찰은 이러한 정황들이 민주당의 윗선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라는 압박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이거 사법방해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볼 수 있다. 그럼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 짧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면회를 하는 와중에 녹취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녹취록을 오늘 검찰이 공개를 한다는 것이고, 자, 이게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실행을 했는데 녹음이 다 되는 공간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증거인멸을 한다. 그리고 이 증거인멸은요, 후속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면회 중에 녹취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거기서 증거인멸을 한다. 죽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느 언론에서 오늘 요 단독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말하자면 이게 피의 사실이 공표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검찰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를 중요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일날
이러한 새로운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부당한 재판 영장실질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쟁점이 증거인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기간, 수사 대상, 수사 규모, 수사 범위, 수사 강도에 이르기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수사 보조 인력까지 여러 수백 명을 동원을 해서 400군데 가까이 넘는 압수수색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게 많은 물량을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인멸할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곧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녹음되는 거 뻔히 알면서 증거인멸 하겠냐라는 반론이었습니다.